네. 네, 다 들리시고 계시면 저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온오프 블렌디드라서 여기에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에도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에도 계시는 분들이 같이 있어서 같이 소통하면서 그리고 문제를 제가 좀 이따가 뭐 한번 내거나 할 텐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거는 이따 파일로 보내드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부분들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독서는 이제 뇌발달과 미래력이라는 부분들을 만든다는 책의 저자이자 여기 경북라운지의 실장이기도 한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부분들은요. 그림책 놀이 사랑의 시작이다. 그리고 아동심리와 유아 인문학이라는 부분들까지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림책이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그리고 접하기도 하고 애들하고도 언제나 늘상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도 계신 분들도 다. 그런데 그 그림책이라는 것들 그리고 책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성 그리고 또한 애들하고 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번 살짝 언급을 해드리고 그거에 있어서 왜 그림책을 좀 더 활용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를 거의 2장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 네 제가 네 여기도 네, 양쪽 다 넘어갔죠. 네, 요런 집 혹시 갖고 싶은 생각이 요런 사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네. 그렇죠. 지금도 다 대답하고 계시나요? 대답하고 싶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PPT에 보셨듯이 이 집은 이제 약간 우리나라 집 아닌 것 같기도 하죠. 네, 빌 게이츠의 집입니다. 빌 게이츠의 서재고, 네, 서재에서 뭐 빌 게이츠와 친해서 제가 해놓은 건 아니고요.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빌 게이츠의 서재인데 빌 게이츠의 모든 자서전에 지금 우리나라 시중에 나와 있는 20개의 자서전 중에 가장 많이 초반에 얘기 나와 있었던 것 같은 경우가 그거죠. 나를 이렇게 만들었었던 건 독서 습관 8화 이상이다 라고 매번 얘기하는 분이 빌 게이츠 뭐 아니면 스티븐 잡스, 저커버그 이런 해외에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금수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수저로 살고 있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 2층으로 해놓고 이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약간 그런 그 뭐지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오는 집 같기도 하잖아요. 이런 집을 갖고 싶기는 하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저서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이제 성인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부분 아니지만 3년이 책인 집은 제가 보기는 했어요. 되게 많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 입장에서 0세부터 7세까지 주어진 시간에서 입시라든지 또 초등학교, 중학교를 넘어가면서 해야 되는 시간이 5살 반 정도까지가 독서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최적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는 제가 후반부에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한 7세 어머니들만 제가 만나도 그 얘기를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겠다. 아이가 바빠요. 근데 그 바쁜 게 어머니가 뭔가를 뭐 되게 사교육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아이가 6시 넘어서 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6살, 7살 아이들은요. 그런데 거기에서 책이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부분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라도 읽어야 되는 게 책인데 그 독서 습관을 잡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냐면 엄마의 감정부터가 처음에 시작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같이 나와서 해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얘기들을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런 책들, 그런 책이 꽂혀 있는 우리 집에 꽂혀 있었던 거를 상상하셨을 때 그것들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혹시 우리 집에 있는 책을 딱 봤을 때 감정, 네. 생각이나 뜻을 물어보면 만약에 이건 뭔 것 같아요? 곤충, 이렇게는 굉장히 잘 얘기하세요. 그런데 생각, 감정
이렇게 무언가 다 다른 답을 제시했을 때 그리고 다른 답일 것 같다는 거에 있어서 다들 주춤합니다. 근데 뭐 따뜻하다, 기쁘다, 사고 싶다, 우리 아이가 봤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언제 다일지, 그리고 너무 많다, 너무 길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위에는 이제 긍정적인 거고요. 밑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언제 다일지가 책을 이제 좋다고 다 사놨었는데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아이가 템포가 내 생각대로 안 따라줬을 때 언제 다일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번에 산 책 다 안 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 살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생각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책은 진돗대듯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 아니고 생각과 생각의 연결, 또한 그림과 그림의 연결, 엄마와 엄마의 감정, 아이와의 감정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라서 사실 언제 다일지, 이거 다 읽었으니까, 요 칸 다 읽었으니까 다음 칸 읽자,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게 독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왜 그런지도 지금 제가 넘겨갔죠. 네, 지금 두 개의 PPT를 돌려서 지금 머리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있는 그런 책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떻게 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법론적인 것들도 되게 많은 교과서에 보시면서 공부도 하셨었고 연결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독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인지는 아까 뭐 공부 이런 거 말고 진짜 왜인지는 혹시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어디를 찾아보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손을 들고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왜 독서의 습관이 중요하고 독서는 필수인지. 여기 혹시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말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해치진 않습니다. 네, 해치지 않으니까 꼭 얘기를 한번. 여기에서 손을 들고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 해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생각의 부분들을 꼭 어디 가서 손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발표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아이가 당당하게 손을 들고 뭔가를 앞서 쫙 해봐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책을 그리고 표현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배우지 않았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네, 채팅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채팅에 네. 문해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글을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맞습니다. 맞아요. 딩동대. 네. 우선 책을 쓰니까 잘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세대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표현하는 부분들보다는 뭔가를 습득하고, 바깥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넣는 에듀케이션의 어원이었던 그거에 반대적인 에듀케이션의 어원은 밖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에듀케이션의 두 가지의 합성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빠르게 발전을 해야 되는 그 산업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 점수를 매겼어야 됐고 빨리 습득해서 치고 올라갔어야 됐고 1등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나라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에 산재로 저희가 있어서 표현하거나 그리고 질문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상하다라고 표현하죠. 그 세대가 지금 20세기의 교육,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육을 받았던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21세기는 MZ세대라고 요즘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런데 그들 또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남과 다른 것들, 요즘에 명품에서 다 치마가 나왔죠. 예전에 치마 입으면 난리 났었죠. 근데 남자 치마가 나왔어요. 그렇게 다름은 트렌디하다는 생각으로 많이 변해져 있는 게 지금의 시선인데 우리 아이가 성장을 했었을 때는 어떨까요? 더 심해질 거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질문하는 것들은 아이에게 있어서의 기본 역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든지 그런 표현하는 것들을 그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어디서가
책이라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있었던 문해력, 어떤 글을 읽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냐에 따라서의 상황, 그것들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문제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쪽 넘겨드리면 이게 넘겨봐 주시면 문제가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니니까 파일을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예, 추후에. 그래서 추후에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항 3개를 준비를 했고요. 문해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읽고 푸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낼 거고요. 네, 35초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맞고 틀린 거는 뭐 딱히 네, 읽고 푸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해력에 있어서 기본 문항은 한 12문제 정도 되고요. 12문제에서 제가 3문제만 발췌를 했고 왜 여기에서 이런 아까 독서 습관이라든지 독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직접적으로 느끼시면 그 추후에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들어야 되고 이걸 왜 실천해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나올 거라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게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맞고 틀린 부분들을 떠나서도 얼마나 빠르게 읽고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고 이거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문제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짤막한 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굉장히 보시면 짤막합니다. 짤막한 문항으로 되게 좀 궁금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읽고 읽고 문제를 그냥 푸는 거거든요. 굉장히 단답형이에요. 그냥 요만큼 문제 읽고요. 밑에 거 풀어보는 거예요. 요것도 이렇게 읽고요. 요렇게 요거에 대한 지문을 보고요. 요거 4개 중에서 사지선답니다. 또 심지어 이거를 3문제를 제가 35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 푸신 분들은 손 드셔도 됩니다. 지금 2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2분여가 지나가고 있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 세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어떤 부분인지 문해력 테스트의 1번 문항과 2번 문항, 10번 문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거기에서 다 푸셨으면 다 풀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 풀으셨습니까? 네. 네, 다 푸셨으면 다 푸셨던 분은 3분 걸리셨고요. 지금 1등이 3등 3분입니다. 1등이 3분이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얼만큼이 걸리실지 다 푸셨으면 푸셨다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3분 30초 정도 웬만하게 다 푸셨다고 생각을 하며 아직 다 못 푸신 분들은 우선 스킵. 네. 다 푸셨다. 3분 30초가 이제 제일 마지막이었다라고 치고 여기에 지금 안에 들어와신 분들은 더 많이 더 빠르게 한 2분 내에 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문제를 보시면 어떠셨어요? 이 문제를 푸시고. 머리 아팠어요. 네, 머리 아프셨어요? 10문제 자체가 한 문제당 수능 문제 형식으로 따졌을 때 한 문제당 요 정도의 부분을 읽었을 때 한 문제당 30초 안에 다 푸셔야 됩니다. 네, 30초. 네, 그게 문해력 상중? 요 정도 느낌? 네, 30초. 그럼 뭐예요? 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1분 30초에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문제지는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잠깐만 기억해 볼게요. 큰 종이 이거 2배짜리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거 2장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펼치죠. 그리고 까만 건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가 나왔었고 지금에 있는 문항의 부분을 시험시간 이만하다고 치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4쪽이 있잖아요. 네, 국어 문제에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리고 여기에 문제 3문제 있어요. 네, 3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하나, 둘, 3줄 반을 읽어야 3문제를 풀어요. 뒤에 넘기면 또 있어요.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계속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수능을 점수를 다 못 받고 나오시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빼곡한 글씨로 아까 있는 세 개 반을 읽어내려가서 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문제 자체에 있는 이 세 줄 반을 요약을 해놓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뒤에 있으면 또 있으니까. 여기에서 문해력 답을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에 1번 답은 2번이고요. 2번 답은 어떤 어머니는 막 가리시네요. 네, 뭐 맞거나 안 맞거나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두 번째는 3번 그리고 세 번째는 2번입니다. 네, 탄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맞으셨습니까? 네, 근데 3분 30초. 네, 우선은 수능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푸신 걸로. 네, 그 1분 30초 한 문제당 지금 지금 막 찍찍 부러져 있는 게 막 보입니다. 네. 거기에 있어서 30초 정도의 이 문항을 한 번 읽고 그리고 혹시 문제를 푸셨을 때 한 번 읽고 바로 답을 찍으셨나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죠. 그게 시간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얼마나 빠르게 머릿속에 그 문제의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는지가 문해력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형상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형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할까요? 아이들이 문해력을 키워나가는 거겠죠. 지금 공유가 네.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부분이나 독서의 능력 그리고 문해력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푸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독서 습관이고 그리고 독서 책과의 연결고리는 분명히 중요한데 그거에 있어서 연결을 얼마나 했고 그리고 얼마나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렸을 때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의 상황이 이거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능력 그리고 문해력의 시작인데 책을 읽는 능력은 후천적으로 습득이 되는 기술인 건 다 알고 계시죠? 후천적이죠. 태어나자마자 막 난 책이 너무 좋아요 하나요? 태교를 아무리 해도 아이가 책을 보면서 나 엄마 책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후천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책을 구매해 보셨죠? 책을 선물해 보셨죠? 그런데 아이한테 책을 읽는 방법을 알려줘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엄마가 소리 내어서 들려줬고 책 놀이를 해주긴 했지만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거나 책에서 재미를 발견하는 기술을 아이한테 알려주고 습득시켜주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들려주고 읽고 습득하고 다 읽었다 하는 게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책을 읽는 방법이라는 것들이 지금 제가 후반부에 쭉 얘기해드릴 그림책 놀이라는 개념인데 그림책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글자를 읽고 아이는 그림을 보고 아이가 뒤로 넘기니까 엄마 다 안 읽었잖아 하고 다시 앞으로 오죠. 엄마는 글자 위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방법이 아이와 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선은 온몸에 체득하는 30개월까지는 모든 것들을 놀이 위주로 체득을 할 수 있게끔 세포가 만들어져 있어요. 놀이와 재미. 그래서 책을 읽는 방법과 책에서 재미를 발견하는 기술을 나와서 뭔가를 주니까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뭔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림을 보니까 재미있구나. 조그만 그림을 한번 찾아가 볼까? 아니면 이렇게 넘겨볼까? 아니면 굴려볼까? 밟아볼까? 세워서 넘어뜨려 볼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상상을 하는데 엄마가 그걸 저지하는 부분들이 많죠. 책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책 찢으면 어떡해? 아깝다. 이 위에 올리시죠. 네. 엄마하고만 보자. 그리고 책을 밟고 나면 책 밟으면 안 돼. 책 던지면 안 돼. 네, 책은 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책을 밟아도 안 되고 그리고 오로지 reading. 읽는 거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읽는 방법과 기술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저지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70% 이상이 인생의 시계를 돌릴 수 있다면 상위권입니다. 네, 상위권 70%입니다. 네, 시계를 돌릴 수 있다면 그림책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세상을 배우는 첫 물고인 그림책은 추후 독서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왜 중고등학교 부모님이 시계를 돌려보고 싶다고 했을까요?
네, 모든 학습의 능력의 베이스 자체가 문해력과 연결이 되고 국어 점수에서 변별 능력이 굉장히 많아졌고 국어에서 왜 그림책이라는 언급을 했었냐면 머리에서 형상화시켜내는 것들은 수학, 과학, 국어, 영어 모든 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머리에다가 떠오르게 되면 훨씬 더 설명하기도 편하고 스피치하기도 편하고 토론하기도 편한데 머리에 그려내는 형상화를 거의 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못해요. 그게 이제 상상의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시켜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고 결여되다 보니까 뭔가 습득하는 우리가 학업 성취도는 진짜 레벨 상이에요. 엄청나요. 문제 풀고 이런 외우거나 이런 거. 하지만 아까 있는 머릿속에 그려냈던 걸 옮겨보세요 하면 아이들이 벙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중고등학교의 아이들의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연결이 이겁니다. 문해력. 그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유초등을 지나고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그분들이 이제 성인에 나왔던 그 상황에서 그 문해력 관련 설문조사거든요. 문해력 향상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꾸준한 독서가 필요한데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다 같이 한결같이 책을 던지고요. 더 이상 난 책을 읽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육아를 하시면서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10%가 안 됩니다. 30대 기준으로요. 20대 아이들은 그걸 지금 이런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읽으신 분들이 간간히 있으시지만 거기에 있어서 특히나 정독 그리고 숙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1%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정독이랑 숙독은 성인이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거.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읽어내려가는 거. 그것들에 있어서의 습관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어렸을 때 연결고리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꾸준한 독서가 학습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학습이 끝나는 그 종결되는 순간 책을 던져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지금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이들에 있어서 우리는 꾸준한 독서를 연결을 하고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책과의 밀착도를 주기 위해서 영유아기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독서력과 그리고 독서력은 어떤 거랑 또 연결이 되죠? 말. 네. 언어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서력과 독서 습관 그리고 모든 문해력의 베이스 자체는 안타깝게도 그 나이가 더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네, 우리 아이들이 워낙에는 48개월 정도가 정점을 찍기는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빨라져서 40개월 조금 넘거나 전후, 빠른 아이들은 더 전, 36개월에서 48개월 정도면 문해력의 베이스가 거의 다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아들였던 어휘에서 문장 구사를 이어나가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나가는 재미 그리고 미사오도 즉 의미가 없지만 말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언어 유희까지 배우는 시기가 그 시기까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야 되다 보니까 그때 아이가 한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뭐 읽는 아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글을 읽어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음률론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음가, 아, 오, 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과학적으로 조합하는 버전은 아닐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자를 읽어내려가면서 책의 독서에 대한 재미라든지 이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유아기가 그림책이라는 부분으로 그림 플러스 책인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배경 지식의 것들을 같이 연결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 머릿속에다가 형상화시키는 작업들이 48개월까지 진짜 완전 맥시멈 때려 부어줘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의 부분으로 해도 아이들은 아까 있는 형상화의 연결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직은 미지수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성을 좀 더 키워내기 위해서 그림책, 형상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아이들에게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책을 아까 읽어내려가야 되는 부분은 배경 지식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배경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도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그림을 봤는데 얘가 악어인지 알아야 재밌겠죠. 얘가 고양인지 알아야 재밌겠죠. 그런데 엄마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고양이가 머리에다 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짚어주면서
내 말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을 같이 연결시켜 주는 거. 그게 추후에 문제를 읽고 머릿속에다 바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멀티태스킹 연습을 하는 작업입니다. 소리를 듣고 그림을 보는 거. 두 가지의 부분을 계속 연습하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죠. 그리고 머리에 그림을 그리죠. 두 가지의 멀티태스킹 연습이 그림책 그리고 플러스 이따가 추후에 할 수 있는 문제 읽어내려가는 능력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인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림 현상으로 이해를 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자극, 책들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 자극은 분명히 전두엽과 그리고 측두엽, 그리고 후두엽이 시상이 맺히는데 후두엽에 대한 자극 자체가 만들어지면 추후에 뭔가 많이 움직이는 자극적인 영상들보다 서정적으로 그냥 내가 넘기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시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에서 훨씬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막 TV를 이렇게 그림책을 자기 스스로 넘기면서 그림을 많이 봤던 아이들은 추후에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줘도 어때요?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영유아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정말 진짜 엄마가 너무 힘들다 하기 전까지 48개월까지는 미디어 노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많은 강의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주도적으로 그림을 하면서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추후에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집니다. 그때 줘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게 훨씬 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의 노출은 추후에 연결하시는 거, 그리고 뭐 잠깐 코멘트를 해드리면 절대 15분을 넘지 않게, 네, 6, 7세는 25분을 넘지 않게 연결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에 인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고요. 부모와의 애착 관계, 그림책인데 엄마가 그림책인데 딱딱하게 읽진 않잖아요. 아무리 무뚝뚝한 엄마라도 와 여기에 악어가 있네. 악어가 어때 보여? 힘이 정말 세 보인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어? 고양이가 있는데 울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하면서 아이의 표정을 보고 소통을 하면서 읽어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애착관계 그리고 엄마하고의 눈맞춤 독서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그림을 보고 나도 그림을 볼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책은 어때야 돼요? 만져야 돼요. 그리고 소리는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하고 눈도 마주쳐야 되고요. 그림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촉각, 청각, 시각.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 조금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해요? 맛도 봐요. 네, 먹고 물고 뜯고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오감 자극에서 3감 이상을 한꺼번에 자극을 할 수 있고 가장 싸죠? 엄마가 제일 편하죠? 앉아서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가능성과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책에 대한 연결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 또한 책을 이렇게 놓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콩콩 뛰어나가도 되고요. 책을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징검다리처럼 놓고요. 걸음마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 아빠 엄마가 손잡고요. 우와 기운센 말이네. 콩콩. 그리고 그 앞에 뭐 신비한 마술가면 신비한 마술가게네. 콩콩 하면서 밑에 바닥에 그림을 매트에다가 하지 마시고 책 위에서 콩콩 하면서 아이들 어때요? 다리에 힘 그리고 책과의 연결 재밌다는 또 이걸로 신체놀이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책이라는 힘입니다. 그리고 느리게 읽고 다르게 읽으면서 책과 친해지고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아까처럼 기운센 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읽지 않으시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대 왜 그러지? 이러면서 엄마도 그림을 한번 쑥 훑고 어떤 걸 얘기해 볼까 하면서 훑어내면서 볼 거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 글을 읽으면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 지금 여기에 줌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읽어내겠죠? 하지만 그림을 읽어내면 어떨까요? 다 다르게 표현하실 거고 다 다른 걸로 꽂히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리게 읽고 다르게 읽으면서 책과 친해지고 이 똑같은 책을 보는데 엄마가 매번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엄마가 외우진 않을 거잖아요. 그림을.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서 아이하고의 소통의 부분들이. 그리고 이 책 한 권이 계속 10권, 20권의 파생 효과를 날 수 있는 거. 그게 그림책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주제, 탄생, 가족, 뭐 사랑, 만남, 이별, 죽음, 자연, 생물, 동물, 친구 어떤 것들도 다 건축물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모든 거를 다룰 수 있는 게 그림책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한 대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말놀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엄마한테 이건 뭐야? 엄마가 이제 질문이라는 것들도 연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말놀이와 정서적 교감, 책에 대한 즐거운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읽을 거기 때문이죠. 무릎에 앉아있던 그리고 옆에 있던 고유아기 같은 경우는 무릎보다는 옆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시선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옆에 있을 거니까. 만약에 애가 2명이면 엄마가 중심에서 양쪽으로. 그러고 거기에서 만약에 아이가 1명이고 좀 어리다. 그러면 앞에다가 놓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책을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아이가 잘 못 넘기면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넘기시는데 아이한테 책을 넘길 수 있게 해주는 건 아이는 자기가 마술사가 되는 효과랑 비슷하거든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앞에 있는 그림을 바꿨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책을 넘기는 게 뭐가 그리 대수예요. 하지만 뇌의 능동적인 반응에서 12개월 아이들한테 보드북이나 이런 양장본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해서 딱 넘겼을 때 빨간색 불이 굉장히 전체 면에서 다 갑자기 확 켜져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켜지듯이. 왜냐하면 갑자기 앞에 게 바뀌었거든요. 내가 까딱해서. 우리 얘 누구죠? 예? 제가 어벤져스를 좋아해서 이 딸깍해서 발이 어떻게 바뀐 것처럼 똑같이 손 하나 딸깍했더니 이게 바뀌어 나가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꼭 넘김이라는 부분들을 아이가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엄마가 넘김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한 장씩 안 넘길까 봐. 이렇게 넘길까 봐. 맥이 끊기거든요. 근데 맥이 끊겨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길 게 아이가 펼치는 그 부분들을 읽어주시면서 연결해주세요. 지금은 안에 있는 내용 스토리에 대한 이해의 개념이 아니고 아이는 책이 너무 좋고 책이 너무 즐겁고 책이 엄마와의 스킨십의 시작이라는 것들의 인지를 연결시켜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나 그래서 그림책 놀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책 놀이가 필요한 부분은 보기만 해도 즐거운 그림책을 누군가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읽었다는 경험을 가진 아이, 여러분들의 지금 아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아이가 추후에 평생을 책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사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삶의 든든한 미천 그리고 엄마와의 그런 교감을 했었던 그 시간 그러면 추후에 정말 책을 읽어야 되고 학습적인 연결을 해야 됐을 때 책에 대한 기분이 좋잖아요. 긍정적인 내 머릿속에 경험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그래 책이 재미없는 것만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밀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 그림책 보면 막 사고 싶지 않으세요? 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걸 우리 아이에게 전달해 주세요. 엄마가 자꾸 책 쇼핑을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도 예쁜 책, 좋은 그림책 그런 것들을 보면 가슴 설레어 할 수 있게끔 엄마가 그림책을 보고 책이 너무 예쁘면 구매를 하시는데 아이하고 소통할 때는 자꾸 글밥을 읽어요. 그림 때문에 샀는데 그림을 읽어내려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약간 아이가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과학책을 봤더니 아이가 중력을 알았으면 좋겠고 자꾸 이제 사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그림 때문에 구매를 하셨고 그림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말 그대로 그림하고 연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시면서 그림책에 대해서 읽었다는 경험으로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책과의 긍정적인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읽기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지식이 아니고 오랜 시간 훈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책 놀이인데 왜 읽기 능력이 나왔을까요? 네, 아까 있었던 그림이랑 그리고 엄마가 들려주는 이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내 머릿속에 뭘 넣을까요? 어휘, 문장, 아까 있는 말놀이적인 부분들을 연결을 시킬 겁니다. 말에 있어서 책에서 엄마가 음률이 있는 음성을 들었을 때 베로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즉 언어 영역에 있어서의 뇌 발달에 중추 역할을 하는 그 두 곳의 자극점이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게 뭐 CD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여기도 음률이 되게 좋긴 하죠. 근데 엄마가 음률 있게 읽었을 때 그리고
그냥 가지, 와, 가방 이런 거 말고 쭉 이렇게 그 스토리텔러처럼 스토리로 읽었을 때 자극점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자극점이 많이 되죠. 그러면 아이는 뭐가 될까요? 그렇게 똑같이 하고 싶어지는 거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있으면 그랬었고요. 엄마가 저번에 하면서 엄마가 읽었던 거 비슷하게 읽죠. 그게 거울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읽어내려가면서 아이는 그림을 읽었어요. 외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림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들려주는 말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추후에 글자를 읽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는 이 트라이앵글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읽기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읽기 능력 자체가 아까 아이가 봤었던 그림, 엄마가 들려줬던 음성,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을 해서 내가 읽어내려가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자극점이 계속 연결되니 읽는 것들이 재밌고 내 머릿속에 상상되는 게 재밌어지죠. 그래서 능력 자체가 연결이 되는 게 굉장히 빨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한 운율론적인 인식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48개월에 피크점을 찍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지금 한글 공부를 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나 아이들이 이때쯤 됐을 때 엄마 내 이름 이 하는데 이를 이렇게 쓰죠. 이를 시처럼 네, 뭐 이런 식으로 한글에 있어서 음가 그리고 통문자를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문자 외우는 거예요. 근데 통문자 자체를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어렸을 때 약간 엄마가 지시책을 좀 많이 보여줬던 아이들은 사실 그 아까 있는 음가 자체를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통문자로 그냥 한글을 익혀야 되는 거 맞고, 근데 아이가 그림의 부분들을 많이 했었다면 음가, 자음과 모음에 대한 합성, 이거랑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오니까 오, 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입모양까지 같이 연결해주면서 아이의 한글 놀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자체가 48개월에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어머니들이 한글 공부를 시켜야 하느냐? 그거 말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한테 아까 되게 많이 들려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이 들려주세요. 의성어 의태어에 반복되는 말들을 많이 들려주시고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있는 책들도 보여주세요. 아이가 의샤라는 단어가 딱 봐야 되는데 얘랑 똑같네? 모양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모양, 글씨, 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소리가 똑같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때 대화를 통해서 능력이 이때 됐으면 의성어 의태어, 창작책, 스토리책.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유아인문학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36개월. 네, 자아존중감이 생기고 자아 형성기가 되어 있는 36개월쯤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 안에 있는 의성어 의태어 많은 말놀이를 할 수 있는 것들, 기승전결이 있는 것들을 많이 읽어주라고 한 게 이런 운문론적인 인식 능력 자체가 그때 피크를 찍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들의 문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핵심 비결은 여기 써있죠. 말놀이 대화와 소리내어 읽어주기. 아까 제가 소리내어서 읽어준 것들을 귀에 계속 담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놀이는 제가 말놀이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의 부분과 그리고 말놀이를 할 수 있고 소리내어서 읽어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것들은 어떤 걸까요? 네, 단편적인 그림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림이 복잡하고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창작, 뭔가 뒤에 엔딩이 없고 뒤에 책이 뭐가 있나? 남았나? 이런 것들. 그래서 36개월까지 어머니들 가끔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36개월에 창작책을 뭐 최대한 때려 넣어줘라. 최대한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게 이런 개념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의미였었습니다. 그게 왜였는지 모르셨다면 지금 왜였는지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책이 눈맞춤 독서를 하게 되죠. 그림책은 눈맞춤은 아이하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요. 눈맞춤. 똑같은 포인트를 잡고요. 눈이 마주치자. 엄마는 여기를 읽고 아이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시선에서의 눈맞춤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가 한글을 읽을 때는 한글을 같이 봐주고요. 그림을 읽을 때는 그림을 같이 봐주라는 거. 그래서 아이는 그림을 볼 건데 엄마는 한글을 읽으니까 눈맞춤 독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볼 때는 같이 그림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게. 그러려면 어머니들은 이 책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림으로 읽으려면.
먼저 모든 집에 있는 어머니 댁에 있는 책을 다 읽으셔야 그림을 읽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이만 읽어주는 책들이 아니고 그림책은 아이의 책은 엄마도 힐링할 수 있는 책이니까 먼저 내용이나 그림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이하고 소통하면 그림책 놀이가 너무나 재미있게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책에 있어서 내용을 여기 보시면 교수형 상호작용 NO, 확산적 상호작용 YES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교수형은 딱 약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교수. 네,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뭐라고? 이거는 계란말이라고. 뭐라고? 계란말이. 그리고 이거 뭐라고? 계란말이. 이러면서 아이한테 하고 뭐 사이언스 책을 읽었다 하면 내 엄마가 아까 알아듣겠어? 지금 막 설명한 게 알아듣겠어? 그래서 풍선이 날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안에 뭐가 있다고? 공기! 와, 얘 천재야. 얘가 아까 공기를 얘기했어요 라고 아빠한테 막 자랑하고 그게 다 뭐예요? 아는 것들을 피드백을 받는 교수형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이 질문을 되게 상호작용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만족해요. 와, 나 아이들하고 북토킹을 너무 잘했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교수형 상호작용을 많이 했던 아이들은 지금 아까 어머니들 세 번째 PPT, 네 번째 PPT 때처럼 손을 들고 발표해 보세요 라고 하면 손을 다 들지 못합니다. 네,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제가 묻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단답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을 많이 한 아이들, 예스와 노로 대답하는 거, 그리고 1, 2, 3, 4, 5번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그림책을 보면서 상호작용한 아이들은 추후에 확산적 상호작용, 즉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거 아니잖아. 이런 거 말고 상상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연습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교수형 상호작용을 많이 한 아이들은 아까 있는 그런 창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연습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이런 기운센 말이나 이렇게 연결을 했었던 책들을 보시면 그래서 얘가 울고 있으니까 얘가 울고 있다. 얘는 왜 울고 있을까? 라고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포인트 기다리지 마십시오. 엄마 속에서 천불 납니다. 대답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울고 있을까? 아 여기 친구가 뭔가 어디가 다쳐가지고 아팠나 봐 하면서 아이하고 그림책 읽을 때는 어머니들의 모든 말들이 질문화법으로 변환을 시켜주세요. 즉, 와 얘가 울고 있어. 여기가 다쳐서 아팠나 봐. 이게 아니고 얘가 왜 울고 있을까? 아 여기가 다쳤나 봐. 잠은 자다. 엄마 혼자 생쇼. 소위 말하는 생쇼를 하는 겁니다. 네, 생쇼인데 생쇼지만 어떻게 해요? 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걸 그림책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잖아요. 나중에 아이한테 질문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이런 연습, 이게 답 뒤에 있는 말만 바꾼 거잖아요. 그랬어요에서 그랬을까로 바꾼 거거든요. 그 바꾸는 걸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연습하다 보면 평소에 모든 것들을 다 의문형으로 그리고 질문하는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하브루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림책으로도 그림책 하브루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림책에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엄마의 어법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하브루타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꼭 그렇게 확산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질문하는 거, 그리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까까까? 그리고 엄마가 바로 답하는 거. 기다리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다리시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그리고 아이가 분명히 몰라, 아니야 이러면 너는 그 말밖에 못하니? 라고 이제 화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책 대화, 아까 있는 질문법으로도 충분히 아이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작업들. 이게 지금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인데 자신감은 세상의 기준을 얻는 거고 자존감은 나의 기준. 즉 자신감은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자존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존심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내 소셜리티가 떨어져 있을 때
내세우는 게 자존심이죠.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자로 시작하는 모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내 중심이 아니고 그게 이유가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가장 좋은 건 자존감이겠죠. 네, 자존감은 모든 것들이 나한테 해답이 있고 내가 해야 나갈 수 있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를 저번에 들어주셨던 건데 어떤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누가 자기를 이제 싫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 수연이가 내가 싫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수연이가 너 싫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싫다고 해.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물으니까 엄마가 그렇구나.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이 좋지 않아? 그랬더니 아이가 난 내가 좋지.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지 또한 거기에서 엄마가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이게 가려졌다고 치면 엄마 수연이가 내가 싫다고 했었어 막 이러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친구가 내 딸이 싫대. 그러니까 그쵸 바로 여기 나오네요. 너도 싫다고 해. 여기 나왔습니다 답이. 너도 싫다고 해. 놀지 마. 놀지 마. 의절해. 뭐야 거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해답이 있는 거죠. 질문을 하고 그럼 무슨 너가 스스로가 좋은데 무슨 걱정이야. 수연이가 널 좋아하는 건 수연이의 문제잖아. 수연이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이 내가 너무 좋죠. 그러면 너를 좋아하는 건 너 자체의 멋진 아이니까 너가 좋으면 된 거야. 라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단어와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게 자존감 기립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비대면 때문에 여러분들 어머니들도 사실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식당 가서 우리 애가 딴 집한테 이렇게 피해줄까봐 하지마 그런 식으로 식당 안 가신대요. 네. 그런데 이제 식당을 굳이 가서 우리 아이의 부분들을 자존감을 흐트리는 활동들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식당에 가서 남의 부분들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건 되게 많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이가 가서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식당을 뭔가를 했을 때 짧게 먹던지 아니면 가지 말던지 그게 아니시라면 아이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이한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한대 라고 하면 또 뛰겠죠. 그러면 아이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아이하고 계속 소통을 해주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엄마들이 불편해하거나 하는 것들을 아이한테 의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뭐냐면 너 때문에 저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너 때문에 저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 너가 이렇게 해선 되겠니? 라고 하는 아이한테 얘기하는 엄마가 지금 얘가 소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소중한 거잖아요. 저 사람보다 이 아이가 더 소중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다면 아이를 데리고 나오셔야죠. 아이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들의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너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아이가 엄마와 같이 투닥투닥 같이 놀아주거나 얘기를 한다면 어디 가서 방해를 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당연히 앉아있는 시간이 짧을 수 있죠. 영아기 아이들은. 그러면 그 시간을 줄이셔야 되는 게 맞고 아이한테 하지마 하는 것들을 해서 우리 아이가 저 사람이 내 가족이냐 우리 아이를 문제아이냐 표현하고 저분들을 양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아이들의 단어값으로 표현해주는 엄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엄마도 비대면으로 인하여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게 남의 시선이라는 것들을 표출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이의 자존감이라든지 누가 나 싫어한대 뭐 이렇대 엄마 나 못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보지 못해서 자꾸 나가서 내가 하니까 엄마가 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나한테 뭐라 했거든. 나는 어디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거든. 그렇게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야 너는 왜 나가서 발표를 못하냐? 자존감이 왜 이래? 어긋나는 거예요. 했던 거와 아이한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아이들이 뭐 약속 시간이 매번 늦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한번 던져주는 거. 너 왜 늦어? 왜라는 부분들은 왜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할 때는 거지.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럴 때 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매번 늦거나 아니면 자기 하는 시간들을 잘 모르거나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들이 그렇게 아침에 밥을 늦게 먹어요. 속이 천불이 나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요. 계속 시간을 얘기해 줍니다. 지금 28분이야, 27분이야. 근데 30분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계속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먹어? 빨리 먹어. 야, 말! 이게 아니고 아이가 인식할 수 있게끔 던져줍니다. 그래서 너 지금 시간 봐야 될 것 같아? 한사야 봐봐봐. 28분이네, 29분이네, 1분 남았는데 이렇게. 아이한테 너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들보다 아이가 정정해 줄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 인지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일어나야겠구나. 누가요? 내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던져주는 거. 그게 이제 그림책 대화에 대한 부분이고 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그림책 대화에 있어서 연결은 다른 강의 때 따로 말씀을 더 드리고요. 그림책 놀이에 있어서는 6가지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6가지의 부분들은 아이의 발달 단계라든지 그리고 영유아기에 꼭 해야 되는 그 인격 형성 그리고 자존감 형성에 맞춰서 거의 다 전문가분들은 그림책 놀이를 6단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단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씩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만 제가 발췌를 했고요. 가장 지금 아이들이 영악이라든지 저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1번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말놀이. 이게 아까 있는 어휘에 연결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책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베로니케 영역과 브로커 영역에 대한 자극, 또한 후두엽에 맺히는 시각적인 자극들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단어 거꾸로 말하기. 이거는 지금 글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단어 거꾸로 말하는 거. 스파게티. 해보세요. 티.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고유아 아이들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해보세요 했던 거 제가 좀 못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한글에 대한 조금 반응이 있는 아이들은 스케치북이나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자르세요. 쓰고 잘라서 거꾸로 뒤집으세요. 순서를. 그래서 읽으라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단어 거꾸로 말하기. 그리고 제일 처음에 지금 제가 4개를 했지만 그냥 가방, 방가 이런 식으로 단어 2개를 연결을 해서 아이가 이거를 하면서 뭐도 생기냐면 아까 음리론적 인식. 아, 음가 하나에 소리가 하나가 나는구나. 가방을 거꾸로 했더니 방가라고 똑같네 2개가.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말잇기. 가방, 방구? 네, 방구 나왔습니다. 방구. 네. 그렇죠. 아이들이 방구, 똥 이런 거에 아침에 말놀이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끝말잇기라는 부분들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아이들하고 하나하나 그리고 고유아일 때는 전 이 부분들을 한 4, 5세 정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연세 국어사전이 있어요. 네. 그 초등 국어사전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보리국어사전은 되게 종이도 작고 글씨도 되게 작고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백과 같은 초등 국어사전, 뭐 저는 이제 연세가 제일 좋아서 글씨 크기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그거를 샀는데 그거를 하면서 찾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역, 니은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기역부터 희읍까지는 익힐 수 있어요. 엄마가 가방 했으니까 어때요? 방이죠? 방이니까 뭐예요? 앞에 이거는 비읍이네?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 찾아볼까? 아이들은 그림으로 인식하니까 그럼 비읍으로 가서 비읍을 펴서 너가 하고 싶은 걸 엄마가 그냥 불러주세요. 딱 하면 여기 뭐 반디, 뭐 이러면 엄마 나는 뭐 반디를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펼쳐가지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고 하나도 몰랐던 거 엄마가 갑자기 아이들이 뭐 반디라고 하면 반디는 상호 이름이에요. 반디를 엄마 그건 뭐야? 라고 하면 엄마가 어때요? 옆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어휘에 대한 단어값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늘어날까요? 어휘력이 늘어나겠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잿말놀이.
그 텅 트위스터라고 하는데 그 발음하기 힘들고 있고 강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고 이거 그런 부분들의 말들을 쫙 쓰고 굉장히 빠르게 아니면 천천히라도. 그래서 이거는 반복된 소리에 대한 자극으로서 음절과 음소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발음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 그리고 약간 말을 좀 잘하는 고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시계를 재봐도 돼요. 네, 외우게끔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는 놀이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의성어 이태어 놀이, 요거는 의성어 이태어들은 사실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남아져 있는 시기는 5살 정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매번 썼던 얘기들밖에 의성어 이태어의 표현에 수식어들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성어 이태어 놀이의 말놀이들이 언어 영역 도서라든지 창작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여기 제가 이 키즈스쿨의 스텝스랑 그리고 마마파파 발밤발밤을 어느 것들하고 전혀 부분들하고 다 연결을 했어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의성어 이태어 값들이 너무 많아요. 고유어까지 다 볼 수 있는데도 되게 많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성어 이태어들은 추후에 아이들이 스피치를 할 때 굉장히 맛깔지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냥 저게 구름이 둥둥 떠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구름은요, 뭐 거기에 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구름이 솜사탕같이 하얀 구름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는 시 표현하고도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라임이라고 하죠. 반복되는 것들, 우리 시를 적을 때 반복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음절로 끊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의성어 이태어들 놀이들을 많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책 놀이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존감에 대한 연결입니다. 나를 알아가야 되고 나에 대한 부분들이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내 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쯤은 어머니들은 거의 뭐 사이언스 책 하나 정도는, 인지책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니까 그때 몸속 탐험하기, 인체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스킨십, 배꼽 여기 있네, 여기 있는 어깨도 여기 있네, 이러면서 서로 쳐주는 거예요. 서로 발도. 발 내가 모르겠어요? 발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스킨십 놀이를 해주시고, 큰 전지 밑에다가 깔아놓고요. 아이들 모양 그대로 따서 거기에 거기 뭐죠? 장기 같은 거, 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셔도 돼요. 그리고 큰 전지 3장 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봐봐, 사람은 엄마 아빠 나도 다 똑같은 장기를 갖고 있어. 신체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려놓고 보는 것과는 가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킨십 놀이 해주시는 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 얘기하기. 이건 너한테 있는 것 중에서 숑이한테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건 어떤 거야? 라고 아이들하고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셨나요? 좋아하는 음식 말고, 좋아하는 놀이, 색깔 이런 거 말고, 그냥 뭉뚱그려서 넌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럼 아이가 엄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빠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먹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스스로 내가 싫어하는 것들도 있는 것도 괜찮은 거구나. 엄마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엄마는 지금 뭐 어떤 걸 제일 싫어해? 아니면 엄마는 뭘 제일 좋아해?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서로와의 공감대, 그리고 스텝스의 마술 가게 같은 이런 전반적인, 이게 그거거든요. 자신의 부분들을 얘기하는 열등감, 성장 주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하고 연결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트병이나 우유통으로 정리상자 만드는 거는 스텝스에 정리하는, 우리 정리하자, 뭐 놀자, 놀고 난 다음에 애들 정리 안 하잖아요. 그걸 자기가 스스로 정리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 것들은 내가 처리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꿈풍선 만들기는 말 그대로 풍선에다가 꿈을 적거나 자기 얼굴 그려서 공놀이 해주세요. 얘기만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풍선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풍선을 터뜨려 보기도 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꿈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면서 해주는 거. 엄마가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색깔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속상할 때 엄마한테 듣고 싶은 말 나눠보기. 이거 꼭 해보세요. 꼭. 네. 속상할 때 엄마한테 어떤 말 듣고 싶어? 이거 얘기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이건 아이들이 자기의 자존감으로 연결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속상할 때 자기가 위로받을 수 있는 말들은 엄마는 괜찮아. 엄마만 괜찮잖아요. 네. 넘어져가지고 애가 울고 있는데 그래 괜찮아. 지금 엄마가 괜찮겠지만 하나도 안 괜찮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거는 서툴러도 괜찮아라는 저희의 사파리 책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파리 책은 누리과정 영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창작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생각하나님, 이제 사고의 과정이죠. 어떻게 됐어요? 자존감 형성했어요? 그럼 자존감을 형성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야기 순서 정하기. 이건 유아인문학 도서들은 다 돼요. 자, 우리가 잠자는 수소의 공주를 읽었다고 치면 잠자는 수소의 공주를 기승전결로 한번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근데 엄마가 아이가 자, 그래서 줄여봐. 이러면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포인트만 주세요. 제일 처음에 잠자는 수소의 공주를 다 읽고 우리 잠자는 수소의 공주가 제일 처음에 어디를 갔었지?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상상할 수 있는 그 단어값이나 하나의 문장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야기의 순서를 예상하고 어떤 게 먼저 나올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 그거는 스토리, 명작 전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상상해서 지도 그리기 이게 맘파파에 있는 빨간 모자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우리 스텝스의 심부름 그 심부름 아이의 심부름 대작전 그런 것처럼 상상해서 지도 그리는 건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길 그리고요. 아이가 여기 어떻게 갔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그려주셔도 되고 단어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스토리에 대한 맥락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를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사고력과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모는 종이 기억나시죠? 네, 굉장히 옛날에 모는 종이로 된 부분이 그 스케치북도 있어요. 스케치북이 있어서 그거에 스케치북에 점을 이렇게 막 찍으세요. 마음대로. 그리고 그 점을 마음대로 이어서 모양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는 종이가 5칸 또 이거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면 기억 잠깐 할게요. 5칸 해서 큰 통이 있고 작은 통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중간 선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보였을 때 두 가지가 좌우 대칭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좌우 대칭을 그리기가 되게 쉽죠. 모는 종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수무 그림 찾기. 이거는 수무 그림 책을 찾으시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책에서 조금 되게 작은 포인트들 있죠. 이거는 스텝스의 다르면 좀 어때라는 책이고요. 여기에서 작은 포인트. 여기에서 빨간색 머리한 친구가 어디 있지? 아니면 여기서 토끼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 토끼 되게 작죠. 여기 있어요. 네. 그런 걸 찾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그림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표현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곤충 낚시하기, 뭐 동물 낚시하기, 자연관찰책을 밑에다 다 푸세요. 마이 퍼스트 월드, 뭐 야호자연아 다 푸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낚시는 그거 아세요? 이렇게 붙였는데도 다시 매끈하게 떨어지는 그 접착제 같은 거. 네, 양면 테이프는 붙어요. 근데 그 3M에서 나왔습니다. 3M 관계자 아닙니다. 네, 3M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면 여기 자국이 하나도 안 나는 게 있어요. 거기 끝에다가 그 실이나 뭔가 아니면 뭐 무언가를 붙여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던지게 해서 얘가 무거워서 던지면 거기 딱 가요. 그리고 딱 들면 얘가 강력하거든요. 걔가 따라 올라와요. 책 한 거. 마이 퍼스트 월드가 최적화되어 있어요.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고 들면 책을 낚시한 거죠. 거기에 곤충을 낚시하고요. 거기에 막 물을 낚시하고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쭉 훑고 던져서 가지고 놀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자연관찰 도서의 표지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종이컵 야구 이거는 가끔 뭐 인스타에도 많이 나오죠. 쫙 쌓아가지고 던져서 오르르. 그럼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이제 사고를 했으니까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서 창의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마법 주문 상상하기. 너는 어떤 거 할 때 어떤 주문을 외웠으면 좋겠어?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 수리수리 구리구리 팡팡 스텝스에 있는 거, 스텝스의 기운센말 같은 걸로 이 스텝스 책이나 마마파파 발명발음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있는 그림책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최적화되어 있는 안에 있는 주제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스텝스 같은 책은 저는 1인 1집 예, 다 있어야 된다고. 진짜 스텝스, 밤비노 루크, 마이 퍼스널 예, 이 세 가지는 제가 뭐 늘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이론적인 개념들하고도 다 연결되게 책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그리고 나만의 자동차 모양 상상에서 얘기하기. 자동차라든지 형상화된 약간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그려내는 거. 엄마가 아이가 나 바퀴가 컸으면 좋겠어 이러면 엄마가 옆에서 같이 그려주셔도 됩니다. 저처럼 똥손은 아이가 스스로 그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금손이시니까 같이 해주시고 다른 반 만들기 이거 어머니들이 이거 괜찮을까요 하고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식초, 설탕, 소금 3개 섞어 먹어도 몸이 해쳐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맛보고 설탕 맛보고 식초 맛보고요. 3가지를 알아서 섞으세요. 조금씩 해서. 그래서 새로운 맛을 느껴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거나 미각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놀이 해주면 되게 좋을 거예요. 대신 조금 하셔야 돼요. 네, 조금씩. 그래서 약간 입에다가 툭 해서 약간 신맛 좀 주고 단맛 주고 짠맛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밥 먹는 부분들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맛을 만드는 거. 요즘에 셰프 이런 것도 굉장히 이슈죠. 그리고 뭐 미식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거 그리고 색다른 맛을 느끼는 미각과 연결되어 있는 창의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는 거 텔레비전 주인공 되기는 앞에다가 애들 세워요. 너가 이제 주인공에 넌 어떤 걸 해볼래? 하면서 앞에서 발표해보게끔 연결해주는 거. 창작동화 만들기는 책을 요즘에 유치원에서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책 이렇게 그 요만한 종이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착착 자르면은 뭔가 만들어지는 거. 그렇게 하면서 나만의 책을 그리고 뭐 개발세발 그리던 상관없이 나만의 책을 만들고 발표를 해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지금 5번째는 아름다운 발견하기. 내가 사고했고 창의도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좋은 거에 있어서 나는 정말 멋지고 행복한 부분이야 라는 것들을 하면서 빨대로 건축물을 만들고 이거는 뭐 헤리티지랑 크리에이티브 이게 그림책 놀이 저희 키드스콜레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다 연결을 시켰던 자체가 저는 되게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그림책 놀이의 6단계에 맞춰가지고 제일 처음에 말놀이 할 수 있게 책이 되어 있고 의성어 의태어값들이 있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정서적인 면들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표현의 부분들을 건축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시 한번 소름이 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헤리티지랑 크리에이티브라든지 뭐 샤인맨멜리아 기타 등등 모든 브릭 괜찮습니다. 모든 브릭들로 해서 나만의 공간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거를 빨대로 표현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조그마한 뭐 이런 뭐 피스 나무 토막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은 내가 만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하면서 자존감과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해바라기 이거는 유치원에서도 많이 해요. 그게 이 놀이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놀이과정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얼굴 사진 중간에 하고 옆에 이렇게 꽃 모양 그리는 거. 네. 하는 것들 자연 관찰하고 연계하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야호자연에는 네, 꽃들의 꽃, 해바라기하고 뭐하고 연결돼 있죠? 민들레. 네, 왜 그런지는 찾아보십시오. 네, 신박하니까. 네, 그리고 친구들 이름을 대면서 칭찬해보는 거. 아이들 친구를 칭찬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이들이 남을 칭찬해 본 적이 있을까요? 칭찬해보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의 장점을 바라보는 눈이고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만들어준 아이들은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축 쳐져서 나 못할 것 같아. 진짜 제 길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 나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잖아 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 연결의 긍정적 사회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과일이나 물건을 다른 시점으로 보고 그리기. 즉 이게 만약에 그거면 상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려보고. 우리는 늘 앞면을 보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좌우 측면을 보면서 모양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려낼 수 있구나 라는 걸 하면서 형상화의 창의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얼굴을 그리면서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엄마를 예쁘게 그리는지 아빠를 멋있게 그리는지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이거는 이제 우리에 있는 욕구들 중에서 가장 이제 더불어 사는 거,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거. 부분들이 인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올라가야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일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이 몰라도 괜찮아요. 아이한테 우리나라를 다 해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뽑았다? 엄마가 뽑았다? 라고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 한번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좋은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 너는 이 전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럼 아이가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먹을 거 많이 주는 사람. 이렇게 자기의 생각들을 펼쳐나가겠죠?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핑퐁핑퐁을 얘기해봐 주시고 등장인물들의 표정. 이게 그림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요즘 시국에서는. 토시국에선 아이들이 감정, 표정 읽기를 굉장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그걸 반응해야 될지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싫다는 표정을 분명히 친구들이 지었는데도 내가 싫지 않고 가서 다가가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표정을 읽고 감정 단어를 말하는 거, 얘는 어떤 감정일까? 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봐 주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려가는 연습을 많이 해봐 주시고요. 멸종동물의 마음 들여다보기. 이건 이제 다 범국가적인 걸로 지금 요즘 많이 이슈가 있죠. 멸종동물과 온도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그래서 이거는 자연 친화적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환경적인 것들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자음과 모음으로 낱말 만드는 거. 이거는 자음이라든지 모음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소리를 낸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한글과 연결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이게 한 4, 5세 정도면은 사실 이 6번까지가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6번까지가 이웃나라 얘기해보는 거, 다른 나라, 이탈리아, 로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다 얘기하고 엄마 거기는 스파게티가 유명해. 스파게티 먹는데 이탈리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해주고 또 우리 애들 데리고 사이판 어디 막 놀러 간다고 지금 요즘에 난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건 모르고 가는 거랑 다름없는 거니까 아이한테 4, 5세 정도까지는 6번까지의 모든 것들을 노출하고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아이하고 지금 거실에서 책놀이하고 있는 예전의 모습이거든요. 두 아이가 있다면 책 밟고 저는 여기에 이제 있는 소파에 반려견을 죽입니다. 예, 소파에 앉아서 우와, 저 눈사람 어디 있을까? 눈사람 이러면서 눈사람 어디 있나? 손이 꽁꽁꽁 이러면 아이들이 막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제 인스타 보시면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탁 가요. 또 자기 줄이 했으니까 줄이 막 끌어안기도 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거든요. 그러고 얘는 그물맵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영역 상관없이 책을 놔두고 엄마 지구와 우주인데 지구와 우주에는 물이 있고 거기에 물이 사는 동물들이 있고 개구리는 물이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연결한 거예요. 그걸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게 아이들이 조잘거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집이 난장판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치우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한 다음에 아이들이 표지만 보면 이게 책을 읽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표지만 봐도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안에 부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표지로 연결을 하시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있다 보면 얘도 지금 책 펴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다가 책 표지가 했는데 궁금하면 바로 펴요. 바로 펴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거에 맞춰서 엄마가 주도적으로 독서 육아를 하지 마시고 우리 자기주도 이유식도 있잖아요. 자기주도 독서를 해야 돼요. 얘가 주제를 정하고 얘 마음대로 야 너가 생각해봐. 지구와 우주인데 왜 여기에 있는 뭐 다른 걸 해야 돼. 건축물이 왜 필요해. 이게 아니고 얘가 그렇게 생각했다잖아요.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라고만 왜 송이돌이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질문 한 번만 던져주시고 답은 안 할 겁니다. 네, 한참 기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엄마가 답을 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책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습독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제가 키드스콜에 계속 있고 그리고 키드스콜의 책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습독이라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고 책을 진도 떼듯이 단계별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림체의 부분들을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책을 4, 5년 동안 충분히 봤었을 때 아이의 가슴에 뜨거운 책에 대한 감정몰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여기에 책이 좀 좋다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100일 독서. 엄마가 바뀌어질 수 있고 엄마가 이것들을 실행하면서 쪼음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쪼음을 당한 거에 대한 또 보상을 또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까지가 제일 좋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키드스콜레의 책과 키드스콜레의 컨텐츠 그리고 키드스콜레의 생각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건 이거죠. 행복한 아이, 긍정적 아이, 자존감 높은 아이는 그 중심에 그림책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림책 육아를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3학년, 1학년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증거 아니면 증명을 해보인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림책을 보고 있고요. 저는 글밥 긴 책들은 쇼이가 봅니다. 근데 그림책은 꼭 저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소통의 창구로 너의 오늘 감정을 물어볼 수 있는 하나의 물고트기로 그림책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고 글밥이 작다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글밥이 작아요 라고 진도 떼듯 공부하듯이 책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4개월 아이들도 그림체가 복잡하고 글밥이 이만큼 있어도 그림으로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글밥에 대한 어휘값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명작전례를 저희 아이 12개월 이전에 드렸던 이유기도 하죠. 어휘값을 많이 노출해주기 위해서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쁜 말들을 많이 못하니까 그래서 네, 뭐 저희는 해봐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의 모든 활동 안에서 이렇게 하하호호 웃고 있는 네, 부분들 중에 중심에 꼭 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림책으로 연결하는 정말 현명한 어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는 것과 글을 읽는 능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만약에 똑같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네, 아닙니다. 글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그 의미를 읽어내려가는 게 문해력이고 그리고 문해력을 이거 자체를 의미를 다 알게끔 하려면 글을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업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그림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과 그리고 그림책으로 많이 대화를 나눠본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의 차이가 문해력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에 제대로 된 독서법으로 그리고 그림책을 읽기가 매우 중요한 거고 그런 그림책을 읽어내려가는 독서법 자체를 저희 키드스콜레의 100일 독서 아니면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하시고 또한 거기에 있는 올바른 독서법으로 뭐 한글 읽어서 와 이거 말고 뭔가 워크지 뭐 스터디 이런 거 말고 네, 아이하고의 제대로 된 소통법 그리고 눈맞춤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과의 그림책을 제대로 읽어나가시는 배우는 엄마, 실천하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긴 시간 얘기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해력의 문제들은 다시 드릴 거고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어떠셨을까요? 네, 어떠셨을까요? 제가 계속 핸드폰 제가 기계 얼리 어댑터라 핸드폰이 굉장히 폴더블 폰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갖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서 안 갖고 있네요. 이게 계속 눈이 가가지고 어떠셨나요? 네. 아이들한테 책 읽기나 이런 거를 평소에 많이 못해주고 있었어요. 좀 오늘 들으면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네, 네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네, 배우셨으니까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실천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제 거기에 있어가지고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저쪽으로 해서 제가 코멘트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꼭 실천해 보시는 거 아까 6가지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가지씩만 해보세요. 한 가지씩만. 네, 꼭 한 가지씩만 해보시는 그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